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목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어제 산행을 출발했다가 그 산행지 도착하니까 오전 내내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홍기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래도 비가 엄청 왔기 때문에 어제는 뭐 몇 군데 답사만 둘러보다가 산행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드디어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한번 출발해 봅니다. 지금 09시 현재 기온은 27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12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8분입니다 이제 일출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체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가는 산행이라서 상당히 기대되고 설렙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제 방 따라 한참 한 1km 걸어와서 산 쪽으로 드디어 진입합니다.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4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산은 그래 높게 올라가진 않는데 진입로가 멉니다. 오늘도 이 위로 올라가면 절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서 채광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또 오늘도 한 4~5일 만에 산행인데 오늘도 빡센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지금 아래 밤에 하고 어제 아침 새벽까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야지만 절벽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절벽 초입인데 올라가면서 한번 보여줄 만도 한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올라가면서 계속 찾아볼게요. 자, 위로 오니까 그래도 비가 왔다고 이 잡버섯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굵은 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서 이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중급의 굴참나무에다 연결했거든요. 이제 이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저 위로 좀 더 올라가서 저쪽 난간도 있거든요. 저쪽으로 또 한번 써보고 한 2~3번 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프가 한 2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야, 이런 쪽에, 방금 이런 난간 쪽에 한 방 있어줄만 한데 전혀 안 보이네요. 해갈로 넘어오니까 엄청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면서 이 혹 좋은 자리에 도라지 실을 좀 심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이 우측으로 로프를 한 20m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보이네요. 지금 이 절벽 아래 있다가 한 구간 올라왔습니다. 난간 쪽에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고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를 우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볼게요. 첫 번째 하강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올라와서 좌측으로 한 20m 더 이동했습니다. 우측으로. 로프를 중급의 굴참나무에 연결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한 20m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이야, 이 난간 뚫네. 한 방이 있을만한데 전혀 없습니다. 도라지는 없을까요? 전혀 없네요. 저쪽도 건너편에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입니다. 자, 여기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고 이 좌측 이 난간 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안전벨트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한 물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하산해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제 방 따라서 철수하고 있는데 달콤한 꿀향이 나길래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치꽃입니다. 이 술 담아도 상당히 맛있다 있더라고요.
이 칡꽃인데 칡꽃에서 단내가 엄청나네요. 토종벌이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이게 칡꽃입니다. 칡꽃. 이제 오전 3시간 산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서 답사를 하든지 또 한번 하든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후 두탕 산행을 왔습니다. 이 계곡 쪽에 절벽인데 이 절벽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탈 자리도 찾아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쪽보다는 이 계곡 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람도 훨씬 불고 시원합니다. 계곡물이 지금 비가 와서 엄청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시원하네요. 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벌통 나는 흔적들도 있고 벌통도 나놨는 게 있습니다. 저 절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 굵은 소나무에 로프 연결해 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 연결했으니까 이 절벽으로 좌측을 한번 우측으로 한번 한 2번 정도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역시 예상 안 되는 도라지가 있습니다. 빳빳한 삭대가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밑에도 저 누워있는 삭대 있죠. 이거 도라지 삭대입니다. 역시 도라지는 딱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습니다. 이 황암 절벽에 참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이런 도라지 삭대 보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썩은 동아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로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곡에 길 내면서 이 협곡 자리를 절개하면서 바위를 그 밑에 그 뭔가요 펜스 같은 거를 그 지지하는 그런 로프 줄입니다. 도라지 캐러 온 그런 줄은 아니고요. 자, 일단은 이거 위에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 많이 왔더만 이 아래 계곡에 한번 보시죠. 물이 엄청 내려갑니다. 저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비가 와서 이게 지금 잔미를 지금 살려내기 힘들거든요. 안 그러면 폭 떼야 되는데 이 삭대는 상당히 굵습니다. 위에 줄기 요거는 산양이 잘라먹은 것 같이 걸려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야, 도라지는 화강 통벽에 누워있는 도라지인데 이 흙이 보시죠. 이 찐떡이니까 이 흙을 긁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확 뜯기다가 이 도라지 하나, 이 밑에 뿌리 하나 부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붙이면 되겠죠. 일단은 뭐 완벽하게 캐지면 붙이고 안 캐지면 그냥 약용입니다. 도라지는 꽤 괜찮은 게 나오는데 이게 뭐 작업이 안 됩니다. 자,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짱짱한 약용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황암 절벽이 나왔더만 도라지가 그래 굵진 않네요. 짱짱한 거 약용하면 딱 좋겠습니다. 위에 도라지는 별로 굵진 않습니다. 요거는 다시 묻을게요. 상태도 꽃 피워야 되니까 이렇게 걸쳐는 상태 안 잘랐거든요. 한국에 혹시나 싶어서. 자, 이러면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도라지 캔 자리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으니까 올라가서 로프를 저 좌측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줄 잡고 올라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 도라지 상태죠. 산양이 잘라 먹은 상태거든요. 굵진 않는데 그냥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와, 생각보다 도라지가 굵게 나옵니다. 약용 도라지로 충분하잖아요. 이거 가져갈게요. 자, 로프를 타려고 좌측으로 좀 이동하니까 여기 보시죠. 야, 소나무 단나이버스 보시죠. 이거 한 개도 안 쓰겠습니다. 하얗죠. 그리고 이것도 소나무 단나이버스입니다. 꼭 말굽처럼 생겼는데 소나무 단나이버스 맞습니다. 한 개, 두 개, 그리고 요 위에 끝까지 쓴 게 한 개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하얗거든요. 물론 지금 따도 되는데 지금 비 오고 난 이후니까
항구가 이 위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초겨울에 아니면 뭐 늦가을에나 그때 보고 약용으로 하나, 둘, 세 개 소나무 잔나잎을 쓰십니다. 당뇨에 최고 좋습니다. 항암 작용도 좋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때 초겨울에 그때 와서 약용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서 로프를 한 20m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여기 소나무 아래 보시죠. 여기도 꽤 괜찮은 중급의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요 위에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안 건드리고 밑에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원래는 여기에 큰 도라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밑에 협곡 아래 이 길랜다고 이 절벽 난간이 다 깼거든요. 다 인공적으로 암벽을 부수니까 이 밑에 자리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위에 자리만 이제 도라지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걸려요. 안 그러면 초대물도 분명히 있지 싶은데 이런 자원이 있다는 것은 초대물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 바위 깨면서 다 나갔겠는지 그거는 뭐 살펴봐야 알겠죠. 일단은 꼿꼿하고 멋있는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 속에 들어가 있는 짧고 빵빵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 완벽은 안 되거든요. 약용으로 대충 캐면 됩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고 갈게요. 위에 거는 안 건드립니다. 또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저 옆으로 한 20m 또 이동해 볼게요. 여기가 이 절벽의 제일 좌측입니다. 지금 이쪽에 수직 절벽인데 이런데도 물론 좀 습하지만은 그래도 있을만 하기도 하거든요. 보이진 않습니다. 내려갈 때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위에서 내려가는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건너편 이런 절벽도 좋거든요. 근데 너무 우거져 있죠. 대충 보고 왔던 길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짐 챙겨서 이쪽으로 내려갈 길 찾아서 이쪽으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라지는 없네요. 도라지는 이 저 난간 쪽에 다 있는데 이 협곡 사이에 길 내면서 바위를 발파시켜서 반 짜갈라 버렸거든요. 반 짜갈라져 가지고 바위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포인트에 그 큰 도라지들이 아마 그 밑에 있었지 싶은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위 깨면서 다 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초대물이 있을 만한 자리는 맞는데 손 타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자, 올라가면서 대충 살펴보고 저 로프 있는 대로 이동할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항구 밥값은 한 것 같습니다. 중급에 짱짱한 도라지 세 뿌리 했으니까 꿀절임 한 병 나왔거든요. 밥값은 한 것 같네요.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이제 하산 시작할게요. 아유, 간만에요. 진짜 오랜만에 도라지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랜만에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지금 물이 오늘은 그래도 물이 좀 맑아졌습니다. 항구 어제 올 때는 완전 흙탕물로 이 계곡을 거의 꽉 덮고 있었거든요. 물이. 그래도 하루 만에 수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산에 있을 때가 가장 즐겁고 산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 산의 양면성이죠. 그 산은 이 위험해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진짜 무병장수의 최고의 건강한 그런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안전한 길로 해서 저 계곡 아래까지 하산 시작할게요. 이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 산행이 다 끝났습니다. 겨울물에 가서 세수 좀 하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은 목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비가 뭐 오기 시작하면 폭우같이 왔다가 안 오면 며칠 또 안 오고 엄청 덥고 그렇습니다. 항구가 원래 어제 산행을 갔는데 어제는 저 산행지 가서 계속 오전 내내 비가 와가지고 산행지에서 오전 내내 대기하다가 도저히 산행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답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황구와 도라지를 조선에서 제일 많이 보거나 최고 대물을 보는 이유는 그만큼 답사를 하고 사전 답사와 그리고 많이 가고 많이 올라가고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안 가더라도 산행이 일찍 끝나면 새로운 장소를 계속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성사진하고 위성지도하고 실물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을 직접 대조해가지고 그리고 그 포인트가 마음에 들면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예상 루트를 짜고 어디로 가면 될지 그 다음에 로프를 몇 메다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물하고 식량, 비상식량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을 산행에서 산행 여건을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대물이나 최고의 도라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몸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굉장히 습하고, 이제 오늘 산에 가니까 모기도 엄청 많고, 그리고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좀 마를만 하면 또 폭우가 와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강암 절벽 사이에 습기가 차 있으니까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구는 등산하시고 다니는데, 등산하고 장화의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겁니다. 황구 등산화가 이제 다 돼가지고, 황구가 이 블랙야크 등산화는 처음 잡았습니다. 이 발토르라는 거 등산화인데, 아직 뭐 신어보진 않았습니다. 황구가 내일부터 신어보려고 하는데, 신어보고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는 황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가격대가 전에 레드페이스 등산화보다는 이게 가격대가 거의 비싸니까 뭐 좋기는 더 좋겠죠. 황구가 일반 봐도 이 가죽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이게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 밑창도 황구가 이 황구 가게 바닥이 이거 타일 같은 건데 신고 이렇게 딱 접지를 해보면 접지도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밑창의 그 아웃솔이 메가그립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강암 절벽에서 굉장히 접지가 잘 되는 그런 타입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인솔도 충격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아무튼 그 산에서는 안 신어봤는데 이 타일이 있는 데서 황구가 신어보니까 생각보다는 하여튼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밑창에 호흡이 좀 깊으면 좋은데 호흡이 안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화강암 절벽에서는 뭐 버티는데 이 황구가 하는 극한의 조건 있잖아요. 이 너털지나 바위가 막 미끌리고 이런 지대에서는 이 밑창이 이게 얼마나 잡아줄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밀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메가그립 계열의 밑창들이 이게 화강암 절벽에서 접지는 굉장히 탁탁 잘 붙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얼마나 좋을지 그거는 뭐 신어보면 알겠죠. 황구가 이 등산화 실어보고 극한의 그런 환경을 다녀보면 이 등산화가 어떻게 내구 안에 변형이 또 어떻게 오는지, 밑창은 얼마나 견디는지 그런 건 뭐 신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산행부터 한번 신어보고 황구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등산화를 신든 장화를 신든 간에 그거는 뭐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황구가 하는 것은 등산화가 장화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겁니다. 100배, 1000배 더 접지를 더 잘해주고 발목을 더 잘 잡아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이잖아요. 하체입니다. 하체가 그만큼 잘 잡아주고 하체가 삐끗해버리면 뭐 발목을 접질리거나 아니면 미끄러져 버리거나 미끄러져서 굴러지거나 낙상을 해버리면 또 엄청난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산화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약용도라지 한 3뿌리 했는데, 저거는 뭐 판매할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주말 산행에서 괜찮은 도라지가 나오면, 앞전에 약용도라지 괜찮은 거 2뿌리인데, 그거하고 맞춰서 한번 세트로서 영상을 한번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